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용근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세상에 여러 데이터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세상 소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목회적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가공해서 목사님들께 전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세상을 잘 알고 또 변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인구 문제가 가장 큰 영향 요인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인구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같이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릴 아이템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즉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인데요. 이게 한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0.98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에서 OECD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인구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전 사회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특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혼인 건수가 우리나라가 7년 연속해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혼외 정사를 잘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혼인을 통해서만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는데 근데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혼인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25만 8천 쌍밖에 안 돼, 30만 쌍 밑으로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혼인 건수와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그 발표한 자료인데 미혼 남녀에 대한 결혼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트래킹으로 이게 추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미혼 남녀가 결혼에 대해서 필요성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해야 될 의향률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의향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특히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이 더 의향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성도 낮은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는 미혼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 인식이 61%에서 18년 3년 사이에 50%로 하락이 됐고요. 미혼 여성은 필요성이 40%에서 29%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 의향률인데요. 이 결혼 의향률은 미혼 남성이 2015년도에는 75%였는데 2018년도에는 59%로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미혼 여성은 2015년도에는 65% 정도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2018년 작년에는 45%로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나라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좀 그 결혼 의향 2명 중에 1명까지도 안 될 정도로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 하나 좀 흥미있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미혼 여성 중에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결혼 의향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은 미혼 여성에서 보시면은 20대 초반은 결혼 의향률이 44%이고 20대 후반이 56%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30대 후반에는 32%, 40대 초반에는 24%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혼 여성이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결혼할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는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특히 교회에서 미혼 청년들한테 이런 결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학복협의라고 학원보건협의회에서 대학생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이 결혼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대학생들은요 중에서 그 개신교 대학생들하고 비개신교 대학생이 있는데 개신교 대학생이 결혼 의향률이 좀 높아요. 이건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미혼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결혼 의향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일반인보다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출산율을 올리고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를 벌인다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좀 생각을 하고 결혼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구 절벽인데요. 인구 절벽이라는 뜻은 인과학적으로 보면은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 개념이 뭐냐면 생산 인구라는 게 결국은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그 연령대 우리나라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2019년 올해부터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데 제가 이제 하나 데이터를 갖고 온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중에 하나 뭐냐면 대학 진학자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자가 그러니까 대학에 가고 싶은 우리 그 고3 졸업생들 있는데 대학 진학자들보다 입학 정원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지금 2020년 내년부터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났는데 2021년도에는 사립대 38곳 정도가 폐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단순 계산할 때 2038년도에는 전국 대학의 40%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서 이제 심각하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인구 절벽 현상이 또 어떤 문제까지 발생이 되냐면 연령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층 하면 65세 인구를 얘기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하는데 고령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양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한 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재정 부담이 국가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워질 텐데 인구 문제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독교 조사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는데 종교 인구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5년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85년, 그 다음에 95년, 2005년, 2015년 이렇게 4개 연도를 갖고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85년도에는 무종교인이 57%예요. 그리고 종교인이 43%로 무종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95년도에는 정확하게 5대5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정확하게 종교인 반, 무종교인 반 되다가 이게 다시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종교 인구가 53%였고 그다음에 무종교인이 47%였는데 2015년에 다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무종교인이 다시 56%가 되고 종교인이 44%가 돼서 이제는 소위 탈종교화 시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전에도 탈종교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종교 인구가 무종교 인구보다 많아진 때가 어떻게 보면 1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종교 인구 중에서 보면은 종교인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50대가 기준이 되는데요. 50대를 기점으로 해서 50대 연령이 더 올라갈수록 종교 인구가 많아지고요. 그다음 50대 인구를 기점으로 내려갈수록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개신교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 종교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년 전에 불교가 1위였는데요. 불교에서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빠졌어요. 그런 바람에 개신교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 그다음 불교가 16% 이렇게 개신교가 지금 1위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지역권별 보면요. 종교가 좀 바뀌어요. 이건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부 이북 쪽 있죠. 중부 이북 쪽. 그러니까 충청권하고 경기 수도권 쪽은 그 개신교가 뭐 굉장히 우세하고 있고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이 거의 20% 이상으로 24, 23 이렇게 올라가다시피 해서 가장 1위 종교로 압도적으로 1위인데 강원도 있죠. 강원도하고 경상도 지역은 불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중부 이북 쪽하고 양분돼서 이렇게 좀 그런 구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또 이 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30년인데 1985년도하고 2015년도의 종교 인구 비율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85년도에는 개신교 인구에서 85년도에는 39세 이하 젊은 층들이 무려 79%예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젊은 나라였어요. 39세 이하가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은 5%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떠냐? 2015년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은 39세 이하가 47%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20%로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총인구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30년 전에 85년도에는 총인구에서 고연령층 있죠. 60세 이상이 총인구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신교보다 총리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역전이 됐어요. 지금은 개신교가 60세 이상이 약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개신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조금 더 고령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그래도 통계치를 그래도 제일 근접하게 내는 교단이 예장 통합 측인데요. 예장 통합 데이터를 제가 허락을 받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면은 10년간 교세 통계 추이를 예장 통합 교단을 쭉 봤더니 전체 교인 수는 뭐 10년 동안 한 0.6% 증가한 걸로 등록 교인이니까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목사 수는 39%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목사 수도 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니까 목사 수가 느니까 교회 수도 16%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당 교인 수는 줄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제 문제는 교회 학교 학생 수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이전 통합교단을 보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30에서 한 40% 감소했다. 그리고 앞으로 추계 인구를 보니까 점점 더 계속 감소할 텐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위기인데요. 특히 소년부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동안 한 반토막이 날 정도로 47% 정도로 이렇게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인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다음번에 다시 또 좋은 아이템 갖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